자, 51번부터죠. 51번부터. 그 비문학을 우리 독해할 때 몇 개만 좀 자세히 하고, 비문학 양이 좀 많으니까 좀 특징들만 좀 잡고 갑시다. 자, 51번. 다음 글에서 말하는 감염 주술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감염 주술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이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작은 따옴표가 나왔다라면 뭘 한다? 범위를 뭐 시켜준다? 한정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거기에다가 무엇한 거? 가장 적절한 거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맞는 게 더,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거는 조건을 가장 많이 합친 것 또는 전체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거,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정답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해 대한데 그거를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돼. 한번 봅시다. 자, 주술의 원리 밑줄 치시고, 주술의 원리가 되는 사고의 원리를 분석하면 다음 두 가지로 귀결된다. 하나는 동그라미.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다라는 것이다. 밑줄 치시고, 다시 말해 결과는 그 원인을 닮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 동그라미. 이전에 서로 접촉되어 있던 것은 물리적인 접촉이 사라진 이후에도 뭐가 된다? 상호관계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술의 원리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술사는 유사법칙에 의해서 단지 어떤 것을 모방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두 번째 접촉법칙 밑줄 치고, 접촉법칙 밑줄 치시고.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닮은 것을 닮아가는 것, 유감 주술이라면, 두 번째는 접촉법칙은 뭐예요? 지금 감염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 물체에 가한 행위는 그 사람의 신체에 직접 가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와 같은 결과를 그 사람이 준다고 생각한다. 유사법칙에 기초한 주술을 무슨 법칙? 첫 번째가 유감주술이라고 하고, 또 접촉 또는 감염법칙에 기초한 주술을 뭐라고 한다? 감염주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주술의 원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 유감주술과 감염주술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다음 글에서 말하는 감염주술의 사례죠. 그럼 뭐는 또 사라져야 되고, 유감은 사라져야 되고, 감염주술의 가장 핵심이 뭐죠? 감염주술의 핵심은 뭐다? 뭐가 되더라도 이전에 서로 접촉해 있던 어떤 것은 물리적인 접촉이 사라진 후에 멀리서도 계속 뭐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라지더라도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 가장 적절한 겁니다. 무엇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주술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슨 주술과 무슨 주술? 유감주술과 무슨 주술? 감염주술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뭘 냈다? 감염주술로 가장 적절한 거죠. 그럼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뭐가 나온다? 감염주술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뭐를 낼 수도 있어? 유감주술을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정답 오답이 되는 거죠. 왜? 두 개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헷갈리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감염 중에서 뭐를 낼 수 있다? 일부를 낼 수가 있다. 부분 내용. 즉 감염의 부분 내용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오답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지금. 자, 1번은 그러면 잘 한번 볼까요? 오지부와족 인디언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으면 나무로 밑줄 칠까요? 자기가 노리는 상대의 작은 상을 만들어 그 상의 머리나 심장을 찌르거나 활을 쏘는 건 무슨 유감? 무슨 주술? 유감주술이죠.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 거죠. 닮은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유감주술. 2번은 중국의 일부 민족은 아이의 태반을 기가 좋은 곳에 잘 묻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 돼지나 개가 파내서 먹으면 아이가 지혜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죠? 감염주술이 되는 거죠. 이게. 됐죠? 왜냐면 태반은 원래 하나가 있던 게 떨어져 나간 거죠. 지금. 맞아. 그래서
그게 없더라도 떨어져 나갔더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멕시코 인디언 코브라족은 죽이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태운 점토와 헝겊 조각들을 밑줄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주문을 외면서 머리를 막 찌른대. 무슨 주술? 모방하는 거니까 무슨 주술? 유감 주술. 네 번째 에스키모족의 주술사는 아이 낳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시 밑줄 아이를 상징하는 작은 인형을 만들어 의식을 거행하면 이거죠. 이것도 뭐 하는 거? 모방하는 거니까 무슨 주술? 유감 주술. 다섯 번째 캐나다 느투카족의 주술사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물고기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뭐 하는 거? 모방하는 거니까 무슨 주술? 유감 주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죠. 사실은 뭐 해줘야 돼? 감염 주술로 가장 적절하니까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한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를 나눈 거예요? 유감과 모방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냈다고 봐야 돼. 사실은 문제에서는 뭘 한 거야? 내 이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말해놓고 얘랑 다른 거 찾아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사실상. 만약에 이걸 내려면 뭐라고 해야 돼? 다음 중에서 감염 주술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렇게 내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사실상. 52번 글의 논리 구조만 밑줄치고요.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거 볼 필요 없어. 자,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 하나 봅시다. 지시어 이그저가 나온다라면 생각나요? 지시어 이그저가 나온다라면 생각나 안 나? 하는 거 원래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생각 안 해야 내년도 있는 거니까. 이그저 생각나 안 나? 하나의 문단이 있다라면 이게 문단이 하나야. 이그저가 나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이그저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그런 저런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그러면 앞쪽에 나왔으면 A와 B 중에 같은 내용인데 뭐가 주장? 뭐가 핵심일까요? 앞에 게 핵심이고 뒤에 게 근거잖아. 근데 이그저가 어디에 나오면 중간쯤에 이그저가 나올 수도 있잖아 문단에서.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는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 그러면 뭐가 핵심이다? A가 핵심이다. B가 뭐가 된다?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 근데 끝쪽에 이그저가 나온다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는 어떤 내용? 같은 내용이 되는데 핵심은 뭐다? B가 핵심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그저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원인과 결과, 주장과 뒷받침이 달라진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문단 빨리 봐봐. 눈에 확 보이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이와 같이 어디에 보여? 맨 끝에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앞에 게 뭐가 되고 원인, 뒤에 게 결과, 앞에 게 뒷받침, 뒤에 게 뭐 주장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됐어 안 됐어요?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주장이 앞에가 아니라 주장이 어디다? 뒤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례가 바뀌었으면은 4번도 정답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돼야 안 돼요?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53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려면 뭐부터 읽어야 된다 반드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는 지문을 읽지 말고 뭐부터 읽어봐라? 답지부터 확인해라. 답지에서 뭘 나눠라? 주어와 수로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라?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문과 일치시켜야 된다. 지문에 적용해야 된다. 순서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긴 글과 짧은 글 중에 머릿속에 단기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긴 글이에요? 짧은 글이에요? 긴 글이 남아? 짧은 글이 남아? 아 이거 안 해도 되지. 짧은 게 남지. 긴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거 생각하는 게 낫지. 그럼 답지에서 핵심을 찾으면 그거는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짧은 기억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땐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어. 왜? 짜증나 있으니까. 근데 시험 때는 짜증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기억력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읽으면서 찾아가야 돼. 1번 어디다 밑줄 칠까요? 사형제도 존폐 논란 밑줄. 어디다 밑줄 칠까? 문제의 상황. 2번은요.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3번은 기억은 필자 주장 뒷받침. 4번은 니은은 사형제도 찬성 대중이 통념 반박 밑줄 치워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만 보더라도 뭐가 글쓴이는 뭐하자?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다? 사형 폐지에 대한 글이죠. 그럼 글쓴이는 뭐하겠다? 사형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2번 보니까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필자의 주장 뒷받침이니까 그냥 느낌으로 보니까 필자는 사형제도를 뭐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죠. 근데 읽다가 그게 아니면 무조건 정답은 하나가 걸려든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짧게 보고 가자는 얘기야. 자, 밑줄 칠까요? 처음부터. 우리 사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밑줄. 그러니까 이건 몇 번 해결할 수 있어요? 사형제도 존폐 논란을 문제 상황으로 삼고 있는 거 맞죠? 분명히. 1번 지워.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보면 우리 국민의 70% 정도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면 사형을 뭐 한다? 사형제도 뭐 한다? 찬성 반대? 우리 국민의 70%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국민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뭐? 찬성 대부분이. 그러나 과연 그 믿음대로 사형제도는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일까? 질문했죠. 질문했으니까 이제부터 뭐만 얘기해야 돼? 답을 얘기해야 되죠. 뭐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과연 뭔가? 정의 실현이 가능한가? 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자, 세계에서 뭐핫한 거? 그럼 기억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 아직은. 왜냐면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은 몰라. 기억은.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니까 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형제도가 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 또한 더불어서 2006년 미국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의 범죄율이 유지되고 있는 주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는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기대일 뿐임을 말해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사형제도는 인간에 대한 너무 잔인한 제도이다. 그러면 사형제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사람들은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돌팔매 처형의 잔인성은 공감하면서도 어째서 독극물 주입이나 전기, 의자 등 괜찮다고 여기는 것일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좋고 나쁜 방법이 있을 수 없으며 둘의 본질은 같다죠.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글쓴이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형제도 찬성 반대? 사형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필자의 주장은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명히. 사형제도 좋다 안 좋다? 안 좋으니까 필요 없다 이거죠 분명히. 두 번째, 기억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된다. 아니죠. 필자는 뭐가 된다? 없어야 된다 주의인데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54번. 다음은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이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 여러분들 순서 배열할 때 그냥 보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뭘 확인해라? 주어와 서술어를 확인해라. 잘 봐요. 두 번째 이 주어는 뭐를 갖고 서술어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 된다? 주어와 연결돼야 된다.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잘 봐요. 철수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뒤에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과 어울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분명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앞에는 누구 얘기로 끝냈을까요? 철수 얘기로 끝냈겠죠 이 앞에 문장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자신이 없다라면 세 번째는 전체 내용을 확인해 봐라. 예를 들어서 전체 내용을 보니까 사람 얘기고 동물 얘기다. 또는 긍정 얘기고 부정 얘기다. 그러면 순서는 역접이 없다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1번, 2번, 기억, 니은, 디귿이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이 오든 아니면 디귿, 기억, 니은의 순서가 돼야 되겠죠. 연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몇 개는 지워질 거니까 그 다음에 내용 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 덕분에 그 동그라미.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 덕분이니까 앞에는 덕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무조건 먼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기억이 맨 먼저 온 거는 무조건 틀린 답이 되겠죠. 순서 자체로는. 그러니까 몇 번은 지울 수 있다? 1번 지우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밑줄, 생체 리듬을 잃었다. 뭘 잃어버린 거죠? 원래의 것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디귿 인간은 밑줄, 오랜 세월의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며 살아왔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보았을 때 디귿을 보니까 뭐? 디귿과 니은을 보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디귿이 뭐예요?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었죠. 어떻게 맞추어온 겁니까? 자연적인 것에 맞추었다는 얘기죠. 니은은요, 그럼 뭐가 될까요? 자연적인 건가요? 그거랑 반대죠. 그럼 뭐라고 할까? 자연과 반대가 우리 인이라는 말을 써봅시다. 한번. 인이란 말을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된 겁니까?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되어 왔죠. 인류의 뭐가 발달됐다?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인위적인 걸까요? 자연적인 걸까요? 문명을 발달됐으니까 인위적인 거. 됐죠? 자, 리을 볼까요?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인위적인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내용이 바뀌었겠죠, 분명히. 그러면 누구부터 나와야 내용이 바뀌어요? 얘가 나와야만이 내용이 바뀔 거죠. 그 순서는 무조건 하고 디귿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리을.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기억, 니은이 나오든 아니면 니은, 기억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럼 디귿, 리을 순서를 먼저 찾자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디귿, 리을 순서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일단 정답은 몇 번? 1, 3번. 이해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55번 문제는 정답이 3번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56번. 56번. 요거 좀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지문이 많아 보여. 그러면 뭐부터 찾아라? 내가 이거 이렇게도 어렵다라면 뭐부터 찾아라? 긍부정인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기억. 숨쉬고 마시는 물과 공기와 물 동그라미.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연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여러분들? 부정이죠, 일단은. 니은에 현대인들은 현대과학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니까 긍정, 부정? 긍정이죠, 분명히. 그 다음에 티귿.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발발 가능성도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디귿은요? 부정이 되는 거죠. 리을이 이런 동그라미, 이런 동그라미. 이러니까 앞에 내용과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죠. 이런 위기들, 이런 위기니까 우리 안 보더라도 리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미음도 부정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순서가 뭐 아니면 뭐다? 뭐 아니면 뭐다? 이 나머지는 부정이니까 니은 다음에 뭐가 나오든 아니면 나온 다음에 뭐가 니은이 끝에 있든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걸까요? 니은이 맨 앞에 나오는 건 몇 번입니까? 2번, 3번. 맨 뒤에 나오는 건요? 1번, 4번. 아우 미치겠네. 됐죠? 이거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뭐부터 볼까요 지금? 이런 동그라미 칠까? 이런 아까 나왔죠? 그러면 이런은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위기의 현대과학기술 밑줄 치시고요. 현대과학기술 밑줄 치시고요.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밀접한 관련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을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위기들이 무엇과 관련됐다? 위기들이 뭐 때문에 생겨났다? 과학기술 때문에 생겨나는 위기가 뭐냐 이거죠. 과학기술 때문에 위기가 생겨난 건 뭐예요? 보면은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무엇도 전쟁이 핵전쟁이 문명 때문에 발달된 거. 그러면 리을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리을 앞에는 뭐가 와야 돼?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의 서술어 뭘로 끝났죠? 인류의 생존은 무엇한다?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이 난리가 난 거고 이런 위기고. 그럼 앞에 자연환경 파괴라고 나왔죠. 디귿의 처음에 앞에는 자연환경 파괴죠. 그러면은 어딘가는 자연환경의 문제가 서술어로 끝나야 되는 거죠. 자연환경에 문제가 생긴 건 어디에 있어요? 기억. 그러면 디귿 앞에는 뭐가 와야 돼? 기억이 와야 되니까 순서대로 보면 기억, 디귿, 리을이 뭉친 걸 찾으면 되잖아 일단은.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이 뭉친 거 어디에 있어요 지금? 3번. 그럼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 주어 서술어를 따라다니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디귿의 주어와 기억의 서술어는 확실하게 연결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5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58번 1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9번도 4번이고요. 60번 4번 넘어가겠습니다. 61번 풀어보셨죠? 안 풀었어? 그냥 내가 풀고. 자, 다음 글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럼 다음 글의 핵심을 잘 봐봐. 다음 글의 핵심. 인형은 밑줄 사람처럼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심지어 공연이 끝날 무렵까지 밑줄. 그러면 인형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처럼 뭐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죠 지금. 구경하던 후궁들에게 윙크를 하며 추파를 던지기까지도 했다. 다시 밑줄. 인형이 추태에 화가 난 모강이 그 기술자를 죽이려 하자 그는 서둘러 인형을 해체 동그라미. 그제서 인형의 실체 동그라미. 인형의 실체였죠. 그러면 뒤에 나올 건 뭐가 나와야 돼요? 인형의 실체가 뭔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람과 관련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건 뭐가 돼야 돼? 인형의 실체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뭘까요? 읽어보니까 그게 뭐가 나왔어? 기계였다라는 게 나오죠. 실체가. 그럼 기계라는 게 밝혀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것은 색을 칠한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 기계 장치였다.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실체가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자리가 어딜까요? 디귿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62번. 가장 적절한 거 동그라미. 가장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핵심이 다 들어가야 돼.
자, 한번 볼까요? 상표 보호와 관련한 이론은 크게 혼동 이론 동그라미, 희석화 이론 동그라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앞으로는 무슨 얘기만 할까요? 혼동 이론이 뭔지, 희석화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 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식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에 근거해서 혼동 이론은 동일 동그라미, 유사상표 동그라미. 그러면 혼동 이론의 핵심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동일하거나 유사상표 사용하는 거.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상표권자의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위 짝퉁에 해당하는 동종상품의 경우 상표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 상표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종류가 달라서 밑줄 치시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밑줄 상표권이 침해받지 않는 것 밑줄 그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사달이라는 이제부터 그거에 대한 예시 근거만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가방이 큰 인기를 끌어 아사달이 유명 상표가 되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아사달이라는 상표는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판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미지를 제고하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사달 구두를 만들어 팔 경우 밑줄 칠까요? 아사달 구두는 아사달 가방의 상표를 침해한 것일까? 뭐가 아닙니까 이거는? 동종 상품이 아닌 거죠 지금. 왜? 상품이 다른 거죠. 상표는 같지만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구두가 아니라 가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이러한 경우 혼동 이론에서는 아사달 구두가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왜? 왜요? 뭐가 아니니까 동종 상품이 아니니까 동종 상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5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보지 않는다. 왜? 뭐가 다르니까? 품종이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짝퉁 좋아하잖아. 짝퉁을 좋아하는 거야? 명품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명품을 왜 이게 들고 다니면 사람이 명품이 돼요? 사람이 명품이 되지는 않아요. 원래가 명품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지. 조인성이 동대문표 빨간 추리닝을 입으면 뭐가 될까요? 그 추리닝은 명품이 됩니다. 내가 입으면이라고 얘기 안 하려고 다 뻔한 답을 할 거라서. 맞지? 명품을 사도 잘 모르겠던데. 근데 너무 비싸서 가방 하나 사는데 60만 원 달라니까. 이번에도 가방을 사려고 공항 갔다가 면세점에 가가지고 가방 사는데 할인 많이 한다고 해서 보니까 사시면 그래서 사야 되니까 사긴 샀는데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소가죽이니 뭐니 하면서 얘기하는데 난 안 살려는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사 막 이러길래 자 이런 거 하나 있어야지 해서 샀는데 별로 들고 다니진 않아. 보면 알지만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잖아. 난 저런 색이 편한인데 저것도 비싸더라고. 저것도 20 몇만 원씩 해 색이. 이 더러운 세상. 왜 이렇게 비싼 거지?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 말이 때문에 여자들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비 오면 안다고. 비 올 때 우산으로 이렇게 가리고 가고 있으면 명품이고 자기를 가리면 짝퉁이고 뭐를 가리면 제품을 가리면 명품이라며. 나 그 말 듣고 한참 웃었는데 나는 비 와도 그냥 내가 이게 명품이고 나발이고 내가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소가죽 물 묻든 말든 지가 소가죽이지. 좀 내가 칙칙한 게 더 우선 아닌가? 명품 쓰고 다녀? 안 해? 왜? 돈 없어서? 진짜 갑자기 우울해진다. 명품 있어? 아니요. 왜? 저거 어디가? 배에다가 뭔가를 노폐물을 축적하지 말고 가끔씩은 그 명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갑시다. 자 다음 바라가 사용하는 상황을 추론 동그라미 치실까요? 자 근데 이제 점점 예쁘게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추론이 뭐죠? 추론?
추론과 상상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추론은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근거가 있는 거야. 어디에? 지문 안에 근거를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상상은 뭐가 없어? 근거도 없어. 어디에? 지문에 근거가 없어. 멋대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읽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않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봅시다. 그런데 추론한 데다가 뭐 해야 돼?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자, 한번 지문부터 봅시다. 짧은 거니까. 우리나라도 경기말, 충청도말, 강원도말, 전라도말, 경상도말, 제주도말 등 각 지역에 특색이 있는 지역어가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지리적, 정치적, 사회 요소 및 구성 집단의 기질과 성격 등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반영되고 변모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세모. 왜 따라서 세모해야 돼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결과,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이거죠. 따라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각 지역어는 해당 지역과 그 구성원의 무엇과 관계가 있다? 정체성과 깊이 관련하고 있다죠. 그러면 지역어란 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뭐가 있으니까? 정체성이 있는 언어다. 됐죠?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각 지역어가 가진 특성 동그라미, 기능 동그라미, 무시한 채 지역의 말만을 한 지역의 말만을 사용케 한다면 이 한 지역의 말은 뭘까요? 표준어만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타 지역의 정체성 부인 밑줄, 타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의 원활한 소통 수단 박탈 밑줄.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보다는 뭐를? 표준어보다는 뭐를? 지역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거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지금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정체성도 있고 또 뭐도? 의사소통도 박탈한다. 나아가 국민의 차별할 수 있는 차별성도 생기는 거고 심지어 타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갈등과 고통 이거죠.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가장 적절한 거죠. 1번 우리말의 올바른 용법 아니죠. 지금 두 번째 사고와 언어의 관계 절대 아니고 지역어의 종류 맞아요? 지역어는 맞지만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만약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면 경상도 말의 특징, 충청도 말의 특징, 제주도 말의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말들이 지역어고 표준어 말고 지역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왜? 그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원활한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차별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지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3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역의 특징을 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얘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은 안 되는 거죠. 이거 분명한 거는. 4번 표준어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어 가치 주장 둘 다 나와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건 뭐다? 적절한 건 3번, 4번 다 될 수 있지만 가장이 나오니까 비교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 정답 4번. 이런 식의 문제가 어렵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그나마 좀 깔끔하게 나온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지역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전라도 말도 쓰시고 평택어도 쓰시고 충청도 말이 섞여 들어가면 평택어도 쓰시고 맞지 않아? 쓰라고. 경기도인데 경기도와 충청도의 접경 지역에 있어서 애매한 사투리가 섞여 있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부는 충청도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일반 경기도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경기도도 경기도권도 이천까지를 해서 따로 묶습니다. 이천도 방언이 있어요. 분명히 이천 지역이 방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경기권입니다. 충청 경기권 이렇게. 뭐 흔히 아는 우리 제주도권은 너무 제주도 방언을 쓰고 싶으나 못 쓰는 이유는 못 알아들어서. 이건 지역 정서만 맞지 언어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언어라. 왜냐면 다른 지역은 그나마 어디서 TV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서 대충 알아듣겠는데 제주도 말은 할머니들이 쓰면 신고 들어가죠. 외계인 출몰 막 이런 식으로. 됐죠? 가끔씩은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제가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서 제주도 사람이라 그런지 제주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 진짜 막 닭살 돋아. 웬만하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 억양도 안 맞고 발음도 안 맞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렇죠? 군산말을 하고 살고 있다 보면 듣게 돼요. 자, 64번.
다음 거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반응으로 적절한 것.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은 뭐부터 보냐면 독자의 반응이죠. 여러분 독자가 반응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글쓴이가 말하는 핵심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글쓴이의 핵심은 대부분 어디에 나오죠? 처음 아니면 끝에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인문학 동그라미 칠까요?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며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만 보면 인문학에 대한 특징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어떤 거? 비판적 뭐를 제공한다? 시각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긍정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긍정적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 비판은 욕하겠다는 얘기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글의 핵심은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뒤쪽 근거. 이러한. 그럼 이거와 내용이 맞다라면 인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는지 중간에 다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문학. 자, 세상을 살아가는 인문학이니까 종합적으로 세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봤겠죠. 분명히. 인문학은 실질적인 뭐를 제공해야 된다? 인문학은 지침을 제공 밑줄. 여러분들 인문학의 역할을 말한 거죠. 분명히.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밑에 게 중요하죠. 일환이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면서 뭐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문학의 뭐가 방향이나 인문학의 방법 정도가 되겠죠.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만 읽더라도 인문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인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이 뭔지를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도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답지를 쭉 봤을 때 얘와 가장 유사한 건 몇 번일까요, 여러분? 1번 인문학이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될 역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답 1번 끝. 이런 식으로. 2번 현대사회의 문제점 부각. 아니에요. 문제점 부각하면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인문학에 대해서 역할을 말해놓고 어떤 역할? 비판적으로 종합적이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봐봐. 알겠지? 그럼 네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역할 잘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과거 현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줘? 아니에요. 여기 과거 현재 모습 자체가 없어요. 애시당초. 선생님 우리 중간 안 읽었잖아요. 만약에 중간이 과거라면 마지막에 이러한 다음에 현재 와서는 또는 미래에 와서는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서 안 돼. 4번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미주치가요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 미주치고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 아니죠. 뭐가 된다? 지침 제공하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자, 안 읽어도 어떤 얘기가 나오죠? 정답이 1번인 거 이제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이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해주면 뭐해? 안 하면은 안 되는데. 자, 다시 치우고. (65번) 정답 4번이고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66번) 자,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가와 나의 글을 읽고 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 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와 나의 반응으로 적절한 거죠. 읽고 반응으로 적절한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만들어진 모양을 좀 보자고요. 얘에 대해서 반응하려면 이 두 개가 첫 번째는 뭐가 공통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통점이 있으니까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무슨 관계? 인과관계일 가능성도 있다. 인과관계라도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같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세 번째는 뭐가 된다? 대조관계가 될 수도 있다. 분명히 이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얘기했냐? 나는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이해를 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애매해. 애매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걸 버리고 가셔야 돼요. 답지에서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자, 그럼 하나 볼까요?
나부터 한번 볼까요? 임백호라는 양반이 막 말을 타려는데 하인이 황급히 달려와 외친다. 나으리 취하셨습니다. 가죽신과 나먹신을 한 짝씩 신으셨네요. 그러자 임백호가 꾸짖으면서 말했다. 괄호칠까요? 이제부터. 예끼 이놈. 내가 말을 탔으니 길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날 보고 가죽신을 신었다 할 터이고 길 왼편에 있는 자는 날 보고 나막신을 신었다 할 터이니 밑줄. 양쪽 신이 다른들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건 뭡니까? 한쪽만 보지 말고 뭘 본다?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에 치우치지 마라?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위에 가도 한번 볼까요? 황희정승이 공무를 파하고 돌아오니 유명한 사람이죠. 이 황희정승.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뵀죠. 하인이 와서 대감마님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뭐냐면 초등학교는 인문계 초등학교를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뭐 실업계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황희가 누구예요?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누군지 몰라. 황희정승이 누구야? 이 황희정승이 사실은 고려의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두문문출이라는 단어 알아요? 두문문출이 뭡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이방원이 고려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바뀌니까 이거 나는 옛날 사람들 잘했던 말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생전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있냐.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두문동이라는 데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두문동, 하두문동이에요. 그러니까 문신과 무신이 이렇게 나눠서 산 거예요. 두문동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방원이가 가서 이방원이 대박이죠. 말 안 되면 다 죽여버렸잖아. 몇 번 가서 들립니까? 나 방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면서 몇 번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온 사람은 살려주고요. 안 나오면 싹 죽여버립니다. 막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충신들이니까 고리에 충신이니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떨이 자 나온 사람 살리고 안 나온 사람 죽여요. 막 하니까 딱 있던 사람들이 방원이는 다 죽일 놈이야. 그래도 난 죽을 거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했대 한 놈은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황이라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싹 불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두문불출이 거기서 나온 거죠. 두문동에 들어가면 불출, 나올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두문불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황희가 오니까 세상을 뭐 이쪽 저쪽 다 안 하잖아요. 이게 맞죠? 저기 맞죠? 뭐가 맞단 말입니까? 둘 다 맞아. 세상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황희입니다. 황희.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셔서 아버지 몸 안에 기생하는 이가 어디서 생겨요? 옷에서 생기지요? 그렇지. 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겼다. 하자 이제 며느리가 청하며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님. 이는 살아서 생기지 않습니까? 내 말이 또 맞다. 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대감 둘이 다투고 있는데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어쩝니까? 정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이는 살이 아니면 알을 까지 못하고 옷이 아니면 붙어있지 못한다. 땀 기운이 끈적한 옷과 살의 사이 바로 그러니까 어디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둘 가운데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뭐 한다? 가운데에서 보겠다는 얘기가 두 명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거죠. 공통점은 뭡니까? 한쪽만 옳지 않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67번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뭐부터 보자? 답지에서 핵심을 찾자 이거예요. 답지 1번 어디 밑줄 칠까요? 인간 변화 밑줄 치시고요. 학습도 있다. 그러면 인간 변화 얘기가 나오고 학습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인간 변화와 학습이라는 건 기억할 수 있겠죠 분명히. 두 번째 어디다 밑줄 칠까요? 키가 커지는 것 밑줄, 성숙에 의한 변화 밑줄. 그러면 키가 커지면 성숙과 관련됐냐만 보면 되는 거고 학습 개념 성립 밑줄, 지속적 변화 밑줄. 그럼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학습이 뭐가 되냐? 개념이 성립됐냐? 마지막 과학을 배워서 보람 밑줄, 지적 변화 밑줄. 자 가봅시다. 인간 변화 밑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간 변화 어디서 봤습니까? 1번에서 봤죠 분명히. 단지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다. 그럼 뭐만 아니다? 성숙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왔죠. 됐죠?
자, 성숙 동그라미 치시고요.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성적 발달이 국한된 경우 밑줄. 어딜까요? 이거는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발달이니까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키가 커지는 것 돼요, 안 돼요? 신체적 발달인가 키가 커지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2번 해결할 수가 있죠. 많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간다. 이러한 경험과 배움은 학습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특히 그와 같은 밑줄 칠까요? 후천적 무엇 학습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 변화는 성숙의 산물만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학습이 있다라는 게 확실해졌죠. 그럼 몇 번? 1번은 확실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이라 할 때는 경험한 것 모두를 다 지칭하지는 않는다. 학습이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경험의 결과 상당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밑줄. 그러면 학습은 뭐가 된다? 지속적 변화죠. 몇 번 답지? 3번 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우를 두고 말한다. 약을 복용한 후나 우리 몸이 피로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 변화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학습이라고 하지 않는다. 됐죠? 그럼 지속적으로 돼야 뭐다? 학습이죠. 그러니까 학습의 개념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3번 답지 확인됐죠,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자신이 있다라면 이제 몇 번을 안 읽어도 돼요? 4번을 읽지 않고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이 돼야만이 4번 읽지 않고 4번이 답이다 찍고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뭘 줄일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습을 개념화하는 데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여 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 변화를 학습이라 하기도 하고 지식에 초점을 두어 지식의 획득을 학습으로 보기도 하며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유의미한 인간적 경험, 예를 들어 무엇을 배운 결과 삶의 보람을 느낀 것을 학습이라 보기도 한다. 따라서 좀 더 넓은 뜻으로 학습을 정의하자면 동그라미 치시고 학습은 경험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 지적 정서적 행동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어디를 보더라도 뭐는 없습니까? 과학 이야기는 없죠. 추론하란 얘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인 거 확실합니다. 68번은 4번이 정답이고요. 됐죠? 자, 69번도 한번 볼까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 동그라미 치시고 가장 동그라미 치시고 중심 내용으로 가장이니까 이 문제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 못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는 게 조건이 최소한 몇 개가 있을 때는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2가지 이상의 조건이면 잘 만들어진 거죠. 가장이라고 했을 때는. 자,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할 때 당신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음에 흩어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보니까 몇 가지 일을 하면 안 된다? 2가지 일을 하면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의 일에 뭐 하자? 집중하자는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그것은 모든 분야의 좋은 성과를 내는데 필수적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몇 가지 일은 2가지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거와 반대가 되는 집중에 대해서는 뭘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걸 하자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세모 돌리시고 그것이니까 핵심이 여기는 같은 내용 다른 내용 앞뒤가 같은 내용, 핵심은 앞쪽 뒤쪽 앞쪽 이거저거 나왔잖아. 앞에 나왔으니까 주장은 이미 나왔어. 2가지 일 하지 말고 뭐 하자? 집중하자.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다시 보시면 모든 분야의 좋은 성과를 내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뭐는? 집중과는 정반대이죠. 그럼 뭐 하지 마라? 집중과는 정반대가 되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몇 가지 일을 하는 건? 2가지 일을 하는 건, 여러 가지 하는 건 안 좋다. 답지 바로 찾아볼까요? 가장 적절한 건 1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소한 일 탈락, 중요한 일 탈락. 사소한 거와 중요한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뭐 하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집중, 하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2번. 한 번에 2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탈락. 3번.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 하나만 하자는 얘기니까 가능성이 있겠죠. 4번. 과거나 미래가 주는 교훈 탈락. 정답 몇 번? 2번. 밑에 3번. 됐죠? 틀릴 뻔했어.
자, 여러분 다시 봅시다. 70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답지를 보니까 모두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술. 1번. 무엇과의 차이? 기술과의 차이. 2번은요. 변천과 원인. 여러분 변천 동그라미. 변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겠죠. 눈으로 빨리 봐봐요. 시간의 흐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몇 번은 지우고 가자? 2번은 지우고 가셔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속성과 종류. 종류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종류가 뭘까요? 종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술의 종류는 예술을 두고 예술은 어떤 예술, 어떤 예술, 어떤 예술, 예술을 각각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더라도 각각의 예술을 나열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어원 동그라미, 의미 변화 동그라미.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뭐에서 나왔고 아르스에서 비롯됐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어 쿤스트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원부터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생각하지 않고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기시고요. 자, 71번. 윗그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뒤쪽. 근거.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과학자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만 볼까요? 이러한 태도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는 뭔지 몰라. 근데 읽어가면서 알 수도 있어. 자,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과학자는 어떤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 순전히 밑줄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 그러면 경험적 근거 동그라미, 논리적 추론 동그라미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핵심은 뭘까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논리적인 무엇과 경험과 과학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을 강조한다? 몇 가지를 강조할 거다? 두 가지를 강조한다. 무엇과? 논리와 경험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답지에서 찾자고요. 1번 어디다 밑줄 칠까요? 논리, 경험 동그라미. 2번 역사주의 이론, 근거 동그라미. 3번 개인보다 사회 동그라미. 4번 타협점 동그라미.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가장이니까 핵심 들어간 거, 핵심이 여기서부터 나올 거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도 이 내용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포페의 지적 역량은 철학과학 분야에만 머물리지 않고 어디에도 정치, 철학과 어디에 영향을 미치든 간에 무엇만 돼야 돼? 앞으로도 논리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72번. 글이 길죠, 여러분들. 뭘 찾으래요? 중심 내용. 자, 여러분들 단락이 몇 개입니까? 3개. 여기서 1번과 2번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옛날에 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야기가 됐죠. 이런 걸 뭐라고 되죠? 예시가 되는 거죠. 예시는 주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예시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세모 돌리시고.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핵심은 어디에 있다? 마지막이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핵심 찾을까요? 교환이나 증여는 동그라미 치고요. 모두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 아닌가? 이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교환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는 뭘 다 했습니까? 병사와 장군의 예시를 든 거죠, 분명히.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그렇다면 다음이니까. 그럼 답지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무엇과 무엇이다? 증여와 교환이 나와야 된다. 그 내용은 몰라도 돼, 일단은.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증여와 교환이 나온 거 몇 번? 몇 번? 1번. 끝. 됐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나 장군의 헌신적 사랑이나 이런 건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주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예시가 되니까 글쓴이가 물어본 거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됐죠? 자, 똑같은 범위로 갑니다. 여러분 봐세요.
지금 이 논리를 풀 때는 우리는 앞에서는 좀 찬찬히 많이 따져봤다면 지금은 구조적 접근만 할 겁니다. 지금부터. 다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7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여러분들 제목은 추상적인 겁니까? 구체적인 겁니까? 추상적. 포괄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예시라고 하면은 뭘 찾아야 돼요? 포괄적인 걸 찾아야 돼요? 구체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소설가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 사람들은 이제 소설가. 맨 마지막 단어도 단락도 볼까요? 소설가가 변했나 안 변했나만 빨리 밟으면 되잖아요. 일단은 마지막 단락 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삶의 궁극적인 의문들을 다루어 누구에게? 소설가들에게 해줘.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글의 제목이니까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분명히. 그럼 답지에서 소설가와 아닌 걸 먼저 구분하자고요. 1번 어디다 밑줄 칠까요? 소설몰락 밑줄 치시고 2번 소설가의 변화 밑줄 3번 소설가의 사명 4번 소설과 하이텍스트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지금 소설 얘기예요. 소설가 얘기예요. 소설가 얘기니까 지울 수 있는 건 몇 번 몇 번? 1번과 4번은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은 거는 몇 번? 소설가가 변화가 됐느냐 아니면 뭐가 됐느냐 소설가의 사명과 소설의 본질이냐 이거잖아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 단락 보자고요. 소설가들이 작품의 네트워크 위에 떠서 음악, 사진, 동영상과 결합 동그라미 가는 이러한 변화 동그라미. 소설가와 그가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변화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 앞의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일까요? 소설가와 무엇과 연결하고 있다? 사진이나 또 뭐야 이거 동영상과 계속 연결해가는 과정을 얘기했겠죠. 안 읽어도 뻔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소설가가 뭐가 되고 있다? 지금 변화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정답 몇 번이다 그러면? 2번. 왜? 디지털 시대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음악, 사진, 동영상이겠죠. 안 읽어도 뻔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문 보세요. 중간에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 100%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뚜루 리얼? 왜 영어 못 알아들어요? 진짜 뚜루 리얼? 국어 선생님이 너무 또 이제 영어를 잘하면 영어 선생님이 힘들어할까봐. 혓바닥 굴리는 거 싫어해서. 제가 대학 갈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국어를 좋아해서 사범대학을 간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해서 영어 점수는 잘 나오는데 발음이 안 돼서 그래서 안 간 겁니다. 문과 계열을 갔는데 수학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과 성향이 아니라서 원래가. 그래서 원래 사회 계열로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자존심이 점수가 낮았어. 과가. 저기는 못 가겠다. 그래서 발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웃는 사람들 저주할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자, 74번도 한번 보세요. 다음 연설문의 일부이다. 화제의 논지 전개 방식 밑줄 치시고요. 답지 봐야 됩니다. 답지 보세요. 전부 뭐가 있다?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가 공통점이죠. 1번 어디다 밑줄 칠까요? 사례 제시. 2번 방법 제시. 3번 다른 제안. 4번 장단점. 자, 그러면 이 머릿속에 남았죠. 자, 조금만 생각하면 밑줄 칠까요? 우리의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죠. 먼저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럼 안 읽어도 돼요. 정답 몇 번으로 바로 갈 수 있다? 2번.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이 조금은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죠? 75번. 안 푼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자, 75번은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도 잡아먹고 틀리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에? 풀었어? 그럼 바로 가도 될까? 기억이 나? 적절하지 않은 건 뭐부터 보라?
답지. 여행자 동그라미. 작은 장승 2개 지나 밑줄. 심리 더가면 밑줄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온다. 2번 원 동그라미. 운영하는 승려 밑줄. 각종 자벽 빠졌을 것 밑줄. 3번 외국에서 사신 오면 밑줄. 역 동그라미. 맞이 밑줄. 4번 민간인 여행자들도 동그라미. 원에서 숙식 해결 밑줄. 자 갑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잠깐 멈추고 빨리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워낙에 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일치불일치가 길어질 때는. 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것은 이태원이다. 그래서 이태원의 어원도 얘기해줬죠. 유래도 얘기해줬죠. 원래 이태원은 뭐가 다른 거? 배다른 사람들이 사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원이라는 곳에서 과거의 여행자들을 위한 휴게소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리원, 조치원 등도 등의 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전기에는 여행자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휴게소를 원이라고 불렀다. 1530년에 발간된 신중동국 여지 승람에 따르면 원은 당시 전국에 무려 1210개나 있었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도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와 역, 원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 밑줄 심리라는 게 딱 보는 순간 1번 답지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밑줄 칠까요? 심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 이것도 1번에 걸려 있었죠 분명히.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 밑줄.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장승이 있는 곳에는 역과 원을 설치했다. 주요 도로마다 30리 하나씩 원이 설치되다 보니 여기까지 보니까 여행자는 작은 장승 2개를 지나, 작은 장승은 몇 리마다 있었죠? 10리마다. 그럼 2개 지났으니까 몇 리? 20리. 10리 더 가니까 몇 리? 30리.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역은 몇 리마다 있었어요? 역과 원은 30리마다 있었으니까 맞아 틀려? 맞아. 그쵸? 전국적으로 1210개나 될 정도로 많아진 것이다. 역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정보 전달, 사신왕래 때문에 동그라미 치고 몇 번을 봐야 된다? 3번을 봐야 되는 거죠. 맞죠? 외국에서 사신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역도 걸려 있죠 분명히. 사신이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한 교통통신기관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니까? 영송이니까 맞이하고 보내는 거죠. 아, 영송 뜻을 몰라서? 영송은 맞이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 원은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공기관이었다. 여관이었다. 원은 동그라미 치시고,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 동그라미. 몇 번 답지? 원과 민간인이 엮인 건 4번 답지. 숙식을 제공하기 도했다까지 밑줄. 그러면 숙식을 해결한 거예요? 아니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던 거예요? 해결한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약간은 애매하게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는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 됐죠? 자, 원은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재원도 정부에서 마련했는데 주로 주요 도로인 대로와 중로, 소로 등에 설치된 원에는 각각 원이전이라는 땅을 주어 운영 경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누가 원을 운영했을까? 여기에는 종육품 관리인 찰방이 파견되어 여러 개의 역을 관리하며 영리와 영노비를 감독했지만 원에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를 파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한 원에는 5기구, 종로에는 3기구, 소로에는 2가구를 원주로 임명했다. 원주는 승려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승려가 나와야 되는 거는 2번이죠. 승려, 향리, 지방관리 등이 있었는데 원 동그라미 운영하는 대신 밑줄 각종 자벽에서 제외. 분명히 다 단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몇 번 더 지울 수 있다? 2번까지도 확실하게 지울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숙식을 해결했다. 해결할 수도 있다가 아니어서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긴 합니다.
사실은 해결했다기보다는 뭐가 된가? 제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확장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거는 4번은 제공해줬지 제공이란 건 해결이 아니라 편의를 봐줬다는 뜻이고 해결은 모든 걸 끝내버렸다는 뜻이 되니까 약간의 의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치사해 보이지만 토를 달면 달 수 있지만 사전적 용어를 가지고 들이내밀어서 따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돼요 안 돼요? 됐죠. 76번 별표. 여러분들 동서양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동양과 서양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서양 얘기가 나오면 오답은 반드시 뭐 시킨다? 크로스 시키거나 섞어버린다. 동양은 뭐가 된다? 남 인정 안 인정? 인정. 서양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고 동양은 집단주의고 그쵸? 대체적으로 동양은 개방형이라면 서양은 폐쇄형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의 공간만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건물로 보면은 서양을 대표하는 건 대부분의 건물과 아파트들이라면 동양의 건물들은 주로 뭐가 된다? 마당이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옥구조 형태.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된다? 두 개의 뭘 찾고 공통점을 적고 차이점을 찾아 나가서 동양의 특징을 나열하고 서양의 특징을 나열한 다음에 이게 과연 잘 연결됐느냐의 문제가 거의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1번 답지부터 볼까요? 동양과 서양의 건축 차이 동그라미 무조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건축의 차이를 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통점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건축. 건축의 특징은 뭐가 된다? 차이점이 된다. 이거는 그냥 지문을 안 읽어도 뻔한 거잖아요. 동서양이 나왔다라면. 2번 동양 건축 동그라미 재료 석재 그 다음에 목재. 그러면 동양은 뭐다? 재료가 목재. 그러면 서양은 뭐가 된다? 석재. 이거 구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읽으면서 석재가 누구 쪽에 목재가 누구 쪽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장난을 치지 않겠다라면 당연히 이거와 이거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얘와 얘 중에 우리가 동서양은 거의 정해진 거니까 동양이 목재에 가까워요? 석재에 가까워요? 얘 둘을 비교해버리면 서양은 석재고 동양은 목재죠. 재료 자체가. 왜? 우리 건축물들은 다 그거고 서양은 궁전이니까. 3번 한국 건축 사이 동그라미 공간, 시간, 인간 모두 포함. 이건 맞을 확률 틀릴 확률? 맞을 확률. 한국이잖아. 모두 포함이니까 남 인정 안 인정? 인정. 4번 동양 건축은 자연환경의 개방 인공 뭐? 개방적이지만 인공 조형물에 대해서는 폐쇄적. 잘 보세요. 난 이거 봐도 답 알겠다. 4번이라는 거. 왜일까요? 그렇죠. 인공 조형물 폐쇄적 누구 거? 서양 거. 근데 자연이니까 누구 거? 동양 거. 그러면 자연은 반대는 인공이죠. 인공은 누구랑 연결될까요? 분명히 그러면 서양과 연결돼야 되죠. 반드시. 그럼 우리 동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한 두세 번 이상 하다 보니까 답지만 보더라도 동서양 특징에서 답은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4번이네 하고 빨리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일 겁니다. 이해됐죠? 분명히 내가 동서양 나오면 이건 거의 변하지 않는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감사하게 먹어야지 뭐. 자 77번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치불일치가 다시 한번 된 거죠. 지문도 길어지고. 답지 1번 뭐 읽기? 책 읽기 밑줄. 어디다 밑줄 칠까요? 훈련 노력 없이 밑줄. 마음 먹으면 가능 동그라미. 그러면 얘는 책 읽기는 뭐가? 훈련이 아니라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내용만 걸려들면 되는 거죠. 2번은 책을 쓰고 읽는 기능 밑줄. 본래적 기능 아니다 밑줄. 이거 중요한 거죠. 본래적 기능 아니다 밑줄. 그럼 뭐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책 읽기죠. 두 번째는요. 쓰고 읽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요. 책과 책 읽기 밑줄.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 동그라미. 중요한 변수. 능력 키우는 중요한 변수 밑줄. 독서 문화 이제. 특정 층위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질적 차이 유발 밑줄. 그러면 읽어가면서 이런 단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완벽하게 단어만 아니라 약간 추론에 가까운 것들 어떤 비슷한 조건을 주고 비슷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도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책은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네 가지 유형의
능력의 유지, 심화, 개발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매체이다. 하지만 문제를 고안하고 밑줄 쳐볼까요?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밑줄. 계속 갈까요?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서 봤던 겁니까? 인간의 뇌가 있는 거죠. 인간이 책을 읽는 기능도 있죠. 이건 뭡니까?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고 원래부터 설계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본래의 기능이 아니다란 말과 돼요, 안 돼요? 돼요. 2번 답지 지울 수가 있겠죠. 부합했으니까. 문자가 등장한 역사는 6,000년 전, 6,000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 등장한 역사 또한 600여 년에 불과하다.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의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이 덤은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밑줄 칠까요? 책과 책 읽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3번에 대놓고 나온 거죠, 지금. 자, 인간의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3번도 지울 수가 있겠죠. 또한 뭐도 있어요, 지금. 기억, 상상, 사유, 표현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밑줄 치고요. 이거 몇 번과 몇 번이 둘 다 해결됩니까? 3번과 4번 둘 다 질적 차이 유발까지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몇 번 해결했어요, 지금? 2번, 3번, 4번을 해결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신 있게 가야 되는데 연습을 할 때는 다 읽어보고 진짜 맞나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연습할 때는. 진짜 봅시다. 1번.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면 답지를 만드는 구성은 두 가지예요. 1번을 틀리게 적었거나 아니면 1번의 내용이 없거나. 그쵸? 일치하지 않는 건 없어도 되는 거고 다른 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일치할 수가 없잖아. 자, 한번 볼까요? 그러나부터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책 읽기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밑줄 쳐봅시다. 책 읽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뭐가 훈련된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보였죠. 요구된다 그랬죠. 근데 1번 답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근데 대체적으로 좋게 만드는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해야 되지만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줘서 이 단어와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연결해봐, 이렇게 생각해봐, 일치이지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근데 이 단어 자체도 다 안 보이고 있으면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일치 불일치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운 거다? 추론에 가까운 문제죠, 이럴 때는.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넘기시고 79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죠. 1번 어디다 밑줄 칠까요? 한 가지 음식 밑줄. 멸종될 위험 밑줄. 하나만 먹으면 멸종될 수 있대요. 2번은요. 육식 여부 밑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구분 밑줄. 육식이 뭐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밑줄 치시고. 3번 석기와 함께 발견된 동물의 뼈 흔적 밑줄. 뭐했다? 오래전부터 사냥했음 밑줄. 네 번째 발굴된 유골의 치아 상태 조사 밑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 동물 먹었을 것이라 추측 밑줄. 읽어보면서 이런 유사한 단어 걸리면 여러분 그러면 1번에는 어떤 거? 멸종이라는 거 또는 사라진다라는 거 보고 한 가지 음식이냐만 앞뒤로 보면 되는 거죠. 2번은 뭘 보면 돼요? 육식을 가지고 인간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다른가 아닌가를 설명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자, 한번 갈까요?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본 능력과 소화 능력을 갖췄다. 어떤 동물은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 이렇게 음식 하나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것을 거는 단일 식품 식생활은 도박이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죠. 음식 공급이 끊기면 그 동물도 끝이기 때문이다. 몇 번이 가능합니까? 1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단어 주고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 계속 갈까요? 40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전 주제였던 괄호 쳐봅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뭐를 먹었다? 소고기를 먹었다. 한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과일만 먹었을 거라고 믿은 적도 있다. 따라서 밑줄 쳐볼까요? 이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 어디서 많이 봤죠? 지금 몇 번에서 봤죠? 2번. 가르는 선을 고기를 먹는지 여부로 정했었다. 이게 뭡니까? 2번 답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2번도 맞는 거 아닌가요? 2번도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모르겠네. 그러나 남아프리카 뭐하고 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200만 년 전 유골의 내구의 치아. 치아는 또 어디에 있죠? 4번 답지에 있죠. 이와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 인류학자 메스폰하이머와 줄리아 리소프는 이 유골의 치아가 사기질의 탄소 동위 원소 구성 중 14C의 비율이 과일만 먹는 치아보다 밑줄 열대 목초를 먹은 치아와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몇 번입니까? 4번 초식동물을 먹었을 것이라는 거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식생활의 원소 동위는 체내 조직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발견은 다시 괄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상당히 많은 양의 풀을 먹었거나 이 풀을 먹은 동물을 먹었다는 것을 추측 가능하게 한다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괄호 두 가지를 합쳐보면 뭐가 됩니까? 앞에 괄호는 분명히 뭘 가지고 구분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가르는 건 고기 먹었는지 여부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뭐를 먹었다? 육식만 먹은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2번 다시 봐봐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이제는.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낸 거예요. 사실은. 다시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 4번도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3번도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멸종되었던 260만 년 전이라는 긴 시간을 땅속에 묻혀있던 동물의 뼈 동그라미 3번 답지죠. 뭐 해야 된다? 사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옆에는 석기들이 함께 발견되기도 했다. 이 뼈와 석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다. 어떤 뼈에는 이로 씹은 흔적 위에 도구로 자른 흔적이 겹쳐 있다. 그 반대에 흔적이 있는 뼈들도 있다. 도구로 자른 흔적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남은 경우다. 이런 것은 무기를 가진 인간이 먼저 먹고 동물이 이빨로 뜯은 것이다. 밑줄. 우리의 사냥의 역사는 정말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오래전부터 뭐 했다? 사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앞에만 보면은 답이 없네 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뒤에까지 보니까 구분점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예전에는 이걸 기준점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기준점이 모호해진 거죠. 이것만 가지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81번부터는 우리 순서 배열이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을 끝내고 다시 어디로 간다? 우리 소설 파트, 문학 파트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까지 잘 좀 빨리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앞에서 기출문제 최근에 3년 거 하고 나중에 또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변형된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푸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뒤쪽에 보시면 점점점에서 2013년, 12년 요런 문제들이니까 2013년, 12년 문제까지는 굳이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 마무리하면서 몇 권도 2권의 앞에 나와 있는 소설 하고 소설도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한다? 우리 문법 남은 부분을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